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 끝나지 않는 게임에서 벗어나는 법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내가 틀린 것 같고 대화가 끝나면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란 서로 존중하고 주고받으며 함께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 틀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 또한 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에는 상호 존중이나 이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단 하나는 바로 권력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현실을 왜곡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죄책감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다루기 쉽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택할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대하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내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감정적 소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올가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행동 패턴 속에 기만,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묘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고 역사를 교묘하게 재편집하여 결국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이런 논쟁에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냉대를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유사하여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잔인하게 군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주 가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친절한 순간을 던져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이 든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 따뜻함조차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진 결점이나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이 부정직하면서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들이 짜놓은 게임의 판이 보이면 당신은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영혼이 갉아먹히는 이 관계를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안을 주는 거짓말보다는 명확한 현실이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명백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인내심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그에 맞게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깊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 순간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혹시 마법 같은 말의 조합이나 어떤 특별한 행동이 마침내 그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 지점은 항상 움직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유일한 방법인 착취하고 조종하고 폄하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적 게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이제 대화는 당신 자신의 내재적 현실이 아닌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탄약만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잘못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마무리에 대한 필요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래 그들의 거미줄에 얽매이게 됩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당신의 자존감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 인정의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자아상을 조절해왔다면 이제 그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저항 행위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규칙대로 공정하게 행동하면 결국 그들도 화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나르시시스트가 공정함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성에 반응하며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해결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당신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언젠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그런 태도는 강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으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자라는 감정적인 연료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그들이 도발하고 조종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계속해서 그들의 영역 안에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관여가 곧 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장 해제시키고 싶다면 그 힘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 분리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키우라는 의미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덫을 놓거나 또 다른 논쟁의 순환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시도가 당신을 통제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회색 돌대기라는 심리적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가능한 한 자신을 재미없고 감흥 없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처럼요. 그들은 분노, 좌절, 슬픔, 심지어 애정까지도 포함한 모든 반응을 먹고 삽니다. 반응은 곧 그들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거부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극적인 감정적 응답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렛대를 잃고 지루함을 느끼며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려는 사람 앞에서 미끼를 물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듣고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고 당신의 평판을 더럽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억눌러오며 쌓인 화병이 터져나올 것 같은 순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관여하고 반격하고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소진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자기 수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 나는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도 그들의 승인을 얻거나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라고 선언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그 수준의 분리에 도달하면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대결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과, 그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마침내 인정하는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기다릴수록 당신은 더 오래 그들의 심리적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진실이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계속 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는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정이 당신의 치유에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의견, 그들의 버전의 사건,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가 무의미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이기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 자신의 부서짐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 없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삶에서 희미한 기억, 하나의 교훈, 닫혀버린 책의 한 챕터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과 평화를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껴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되찾아야 할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 끝나지 않는 게임에서 벗어나는 법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내가 틀린 것 같고 대화가 끝나면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란 서로 존중하고 주고받으며 함께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 틀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 또한 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에는 상호 존중이나 이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단 하나는 바로 권력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현실을 왜곡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죄책감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다루기 쉽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택할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대하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내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할 거야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감정적 소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올가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행동 패턴 속에 기만,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묘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고 역사를 교묘하게 재편집하여 결국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이런 논쟁에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냉대를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유사하여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잔인하게 군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주 가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친절한 순간을 던져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이 든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 따뜻함조차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진 결점이나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이 부정직하면서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들이 짜놓은 게임의 판이 보이면 당신은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영혼이 갉아먹히는 이 관계를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안을 주는 거짓말보다는 명확한 현실이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명백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인내심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그에 맞게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깊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 순간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혹시 마법 같은 말의 조합이나 어떤 특별한 행동이 마침내 그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 지점은 항상 움직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유일한 방법인 착취하고 조종하고 폄하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적 게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이제 대화는 당신 자신의 내재적 현실이 아닌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탄약만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잘못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마무리에 대한 필요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래 그들의 거미줄에 얽매이게 됩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당신의 자존감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 인정의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자아상을 조절해왔다면 이제 그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저항 행위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규칙대로 공정하게 행동하면 결국 그들도 화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나르시시스트가 공정함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성에 반응하며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해결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당신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언젠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그런 태도는 강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으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자라는 감정적인 연료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그들이 도발하고 조종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계속해서 그들의 영역 안에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관여가 곧 그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무장 해제시키고 싶다면 그 힘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적 분리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간단하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기술을 연마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발에 영향을 받지 않는 능력을 키우라는 의미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덫을 놓거나 또 다른 논쟁의 순환 속으로 당신을 끌어들이려는 그들의 시도가 당신을 통제하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때 회색 돌대기라는 심리적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가능한 한 자신을 재미없고 감흥 없고 무관심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회색 돌멩이처럼요. 그들은 분노, 좌절, 슬픔, 심지어 애정까지도 포함한 모든 반응을 먹고 삽니다. 반응은 곧 그들이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거부하고 그들이 갈망하는 극적인 감정적 응답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렛대를 잃고 지루함을 느끼며 결국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당신을 도발하려는 사람 앞에서 미끼를 물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터무니없는 비난을 듣고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기로 선택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들이 역사를 다시 쓰고
당신의 평판을 더럽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저 당신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라고 말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억눌러오며 쌓인 화병이 터져나올 것 같은 순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당신이 관여하고 반격하고 진실에 관심 없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쓸 때마다 당신은 당신을 소진시키는 바로 그 역학관계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심리적 자기 수련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인정이 필요 없어. 나는 그들의 거짓된 이야기를 바로잡을 필요도 그들의 승인을 얻거나 내 가치를 증명할 필요도 없어 라고 선언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그 수준의 분리에 도달하면 당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도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대응은 분노도 대결도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자신의 혼돈 속으로 끌어들일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흥미를 잃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사과, 그들이 당신에게 준 고통을 마침내 인정하는 그 순간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기다릴수록 당신은 더 오래 그들의 심리적 거미줄에 갇히게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건강한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동을 성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진실이 아니라 통제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결코 오지 않을 사과를 계속 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신의 치유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는 그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인정이 당신의 치유에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것은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구하기를 멈추는 순간 그들의 의견, 그들의 버전의 사건, 현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그들의 태도가 무의미하다고 결정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이기는 순간입니다. 나르시시스트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감 부재가 당신의 가치가 아닌 그들 자신의 부서짐을 반영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큰 복수는 그들이 틀렸음을 증명하거나 사과를 받아내거나 그들을 폭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수는 그들 없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너무나 충만하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 그들이 마침내 당신의 삶에서 희미한 기억, 하나의 교훈, 닫혀버린 책의 한 챕터에 불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당신 자신입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존엄성과 평화를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히 껴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이 되찾아야 할 진정한 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평온과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 그 끝나지 않는 게임에서 벗어나는 법 혹시 이런 관계 속에 계신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내가 부족하고 내가 틀린 것 같고 대화가 끝나면 머릿속이 안개처럼 뿌옇게 되는 그런 관계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관계란 서로 존중하고 주고받으며 함께 이해를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 틀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만약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당신은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에 힘을 실어주시는 것 또한 더 많은 이들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귀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과 같은 방식으로 관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게임에는 상호 존중이나 이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단 하나는 바로 권력입니다. 모든 상호작용 속에서 그들의 최우선 목표는 통제력을 확보하고 관심을 독차지하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방식대로 말이죠. 만약 현실을 왜곡해야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억과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해야 한다면 죄책감 없이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당신의 자신감을 깎아내려 더 다루기 쉽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면 그것이 바로 그들이 택할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그들은 이 모든 행동에 대해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합니다. 내가 좀 더 친절하게 대하면, 좀 더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내 진심을 보여주면 언젠가는 그 사람도 변할 거야 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안타깝게도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성적인 대화나 도덕적인 호소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결과를 통해서만 배웁니다. 당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고 자신의 행동을 조절할 뿐입니다. 이 근본적인 진실을 외면한다면 당신은 끝없는 좌절감과 자기의심, 그리고 감정적 소진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전략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그들의 말이 아닌 행동의 패턴에 주목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들입니다. 변화를 약속하고 후회하는 척 연기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당신을 자신의 거미줄에 올가매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이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 만약 그 행동 패턴 속에기만 조종, 무시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들이 어떤 달콤한 말을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진실입니다. 둘째, 그들이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체적인 심리적 기술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가장 교묘한 기술 중 하나는 바로 가스라이팅입니다. 당신 스스로의 현실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신이 했던 말을 부인하고 역사를 교묘하게 재편집하여 결국 당신이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이런 논쟁에 휘말릴수록 그들은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행위 자체가 당신을 그들보다 낮은 위치에 놓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주장에 반응하고 있고 그것은 곧 그들이 대화의 판을 짜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다른 흔한 전략은 간헐적 강화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주기로 애정과 냉대를 번갈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중독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유사하여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에게 잔인하게 군다면 당신은 결국 그 관계를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주 가끔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친절한 순간을 던져준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보상을 쫓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그 좋았던 순간이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관계가 만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찰나의 따뜻함을 되찾기 위해 머무르게 되는 독이 든 의존성을 만들어냅니다. 사실 그 따뜻함조차 조종의 도구였을 뿐인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투사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가진 결점이나 잘못을 오히려 당신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자신이 부정직하면서 당신을 거짓말쟁이로 몰고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당신이 비이성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집니다. 첫째,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둘째, 당신을 자기 방어에 급급하게 만들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챌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인지하는 것은 냉소적이거나 편집증적인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함입니다. 일단 그들이 짜놓은 게임의 판이 보이면 당신은 그 게임에 참여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게임을 멈추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에 대한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영혼이 갉아먹히는 이 관계를 멈추고 싶다면 첫 번째 단계는 아주 간단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당신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그들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직시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질지라도 이안을 주는 거짓말보다는 명확한 현실이 언제나 당신을 더 나은 길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대할 때 빠질 수 있는 가장 자기 파괴적인 함정 중 하나는 그들의 인정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명백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을 한 조각이라도 얻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을 단 한 번이라도 받기 위해 당신의 행동을 미묘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수정하는 모든 방식을 포함합니다. 이 함정에 빠지기는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때 그것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동료든 근본적인 수준에서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설명하고 우리의 충성심과 선한 의도, 인내심을 보여주면 어느 순간에는 분명 상대방이 그것을 알아주고 그에 맞게 변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깊은 정을 중시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통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는 그 순간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호성의 틀 안에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력을 당신을 존중해야 할 이유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억누를 때마다 당신은 그들의 지배력을 강화시켜줍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기다릴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자존감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혹시 마법 같은 말의 조합이나 어떤 특별한 행동이 마침내 그들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보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목표 지점은 항상 움직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들은 당신이 결코 도달할 수 없도록 설계된 새로운 기준을 들이밀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병리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는 매우 취약하며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우월감이라는 환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그 환상이 산산조각 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풀려진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아는 유일한 방법인 착취하고 조종하고 폄하하며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올바른 대응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가능하다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의 중요한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어떤 형태로든 그들에게서 인정을 구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례하게 굴거나 잔인함으로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을 가두려는 심리적 게임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더 이상 그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논쟁을 즐깁니다. 논쟁 자체가 그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진 것입니다. 이제 대화는 당신 자신의 내재적 현실이 아닌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탄약만 찾아 헤매는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말을 왜곡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이 당신의 의도를 잘못 표현하더라도 그렇게 하도록 두십시오. 당신에 대한 그들의 인식을 바로잡는 것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마무리에 대한 필요성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배우기 가장 어려운 교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해결을 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마침내 우리가 기다려온 정의감을 느끼게 해주는 그 마지막 순간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쫓을수록 당신은 더 오래 그들의 거미줄에 얽매이게 됩니다. 당신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마무리는 당신이 스스로에게 주는 것입니다. 떠나기로 결심하고 더 이상 관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당신의 자존감이 온전하게 유지되기 위해 그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가치 인정의 원천을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수년, 어쩌면 수십 년 동안 애초에 당신을 소중히 여길 능력이 없는 사람의 기대에 맞춰 자신의 자아상을 조절해왔다면 이제 그 힘을 되찾을 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인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쟁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하는 순간 나르시시스트는 애초에 당신을 지배했던 바로 그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저항 행위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르시시스트를 상대할 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는 규칙대로 공정하게 행동하면 결국 그들도 화답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은 나르시시스트가 공정함을 가치 있게 여기고 이성에 반응하며 당신과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잘못된 전제에 기반합니다.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해결이 아니라 지배입니다. 당신이 더 너그러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끝없이 인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언젠가 통할 것이라는 믿음은 버려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당신의 그런 태도는 강점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점으로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반응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자라는 감정적인 연료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스스로 안정감이나 정체성, 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아 옵니다. 그들이 도발하고 조종하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계속해서 그들의 영역 안에 묶어두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관여가 곧 그들의 힘이기